바람처럼 검고 재즈 선율처럼 따뜻한 커피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커피 칸타타. 커피 칸타타 필로스팅하우스 강경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경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바람이 불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여기 창문을 좀 있으면 열어놓고 싶어요. 이 좋은 커피 향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마찬이십니다. 오늘도 참 뭐랄까 이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 참 기분 좋은 커피예요. 네네네. 네. 오늘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디카페인 커피를 내렸습니다. 네, 디카페인 커피 중에서도 품종이 게이샤 품종인 콜롬비아 디카페인을 내렸습니다. 이게 솔찬이 또 좋은 커피라고 얘기를 얼핏 네네. 들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 요즘에는 또 많이들 음용하시잖아요. 네네네. 언젠가부터 확 는 것 같아요. 디카페인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드신 거 이렇게 딱 그냥 모르고 드셨으면 디카페인인지 아셨을 것 같아요? 전혀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딱 들어오시면서 커피를 이제 한 잔 저한테 주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잠깐 내려놓고 헤드폰을 가지러 간 그 틈에 네. 커피 향이 굉장히 달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디카페인으로 이제 카페인 있는 커피하고 똑같이 하긴 참 어렵긴 한데요. 그렇지만 디카페인 품질은 날로 올라가고 있고 시장 네. 수요도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디카페인 커피 그 향미라고 네.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께도 이 맛을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커피와 관련돼서는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는 것인지 커피 속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을 좋아하는 것인지 늘 좀 헷갈려요. 어떤 걸 좋아하냐. 잠을 깨는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냐 아니면 커피 음용하는 그 커피라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이냐 이렇게 네. 얘기들 하곤 하는데요. 디카페인 시장이 넓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네. 사람들이 꼭 카페인 때문에 마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약간 그쪽이에요. 저는 이제 카페인 영향을 물론 5시, 6시 이후에 마시면 좀 받긴 하지만 네네. 그 전에는 그 커피 자체의 그 맛과 네네. 그 향이 참 좋아서 네네. 그리고 달짝지근한 라떼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바닐라 라떼 이런 네. 거. 하루에 한 잔씩 마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디카페인만의 매력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네. 커피를 추억으로서 엄청나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제 커피를 마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커피의 매력이 카페인 때문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그 향과 그리고 그 따뜻함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카페인 때문만이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니까 카페인만 추출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처럼 복용하거나 그쵸. 그랬을 것 같습니다. 카페인 중독은 하지만 이제 아직은 카페인만 따로 복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유통한다는 것도 못 들어봤고. 네. 근데 가령 이제 코카인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따로 정제해가지고 유통하잖아요. 네.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죠.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카페인보다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음료적 가치, 네. 또 거기다 더해서 문화적 가치, 그렇죠. 이 둘 모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문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게 그 차 문화가 발달하면서 네네. 커피를 마시는 그 자체가 서로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 저희가 습관적으로 밥 먹자고 하는 것처럼 네. 습관적으로 밥 먹고 나면 커피 한 잔 해야지. 맞아요. 상대방이 커피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조차 물어보지도 않으면서도 커피 한 잔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저변의 밑바닥에 굉장히 넓게 깔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커피와 카페인, 많은 분들이 찾는 이젠 하나의 트렌드가 되기도 했는데 몸에 좋다, 해롭다, 서로들 이렇게 좀 얘기들 나누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아직까지도 논쟁적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커피는 분명 몸에 해로울 것이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발표되는 연구들의 결과물들은 커피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해를 끼친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보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커피에 대한 어떤 중론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각각 질병에 따라서 커피도 다 연구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질병에서 그래도 개선점이 좀 보인다라고 연구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커피를 한 잔 마셨을 때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복했을 때, 그리고 한 대조군은 장복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비교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아주 엄밀한 실험을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딱 결론 내리긴 어렵지만 지금 통계적으로 굉장히 넓은 그 방법을 써가지고 했을 때는 긍정적인 역할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커피를 마시는 게 수명이 더 길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연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 뉴스나 이런 정보 프로그램 보면 뭐 시럽이나 뭐 우유 뭐 이런 거 안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그 커피 본연의 그것만 내려서 마셨을 경우에 하루에만 2-3잔도 괜찮다.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게 요즘에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 단 걸 좋아해가지고 얘가 하루에 한 잔밖에 못 마시는 게 아쉽네요. 우리 대표님도 그러면 하루에 한 몇 잔 정도 드세요? 저 원래는 5-6잔씩도 많이 마시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조금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3잔 이내 정도 마시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일로 하니까 테스트해야 될 커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되게 한 모금씩만 마셔도 그 아주 다종한 커피를 맛봐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커피를 좀 과하게 마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고 나서 잠을 못 주무신 적도 있습니까? 네,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좀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어렸을 때는 잘 안 오더니 이런 슬프다. 아니 그만큼 그래서 겁없이 마셨었는데 지금은 약간 조심하고. 아니 그만큼 커피 품종이 또 다양해지면서 카페인이 좀 세졌다라고 생각하죠. 나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아니 근데 진짜 오늘 디카페인 얘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사실 그 수면 장애 때문에 카페인 있는 음료를 안 드시다 보니 일부러 커피 맛은 보고 싶고 그래서 디카페인을 찾는 분들이 많으시고. 거든요. 디카페인 커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디카페인 커피는 그 뭐 개인 업장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생두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장에서 산지에서 해가지고 저희로 이제 수입돼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저희 집 커피는 카페인 함량이 좀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조금 의아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디카페인 커피의 그 카페인 농도를 개인 샵들이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수입 시에 이제 아예 디카페인 처리된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크게는 이제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좀 길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오래된 방법은 이제 용매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게 증기로 생두를 쪄요. 그러면 이렇게 공극이 열리게 됐는데 그때 몇 시간 동안 용매에 담갔다가 헹구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용매는 카페인과 이제 선택적으로 결합한 특성을 가진 용매들을 사용하는데요. 커피콩 바깥으로 이제 카페인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용매가 이제 이슈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한데요. 처음에 많이 사용했던 용매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이라는 용매를 널리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1975년도에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결론이 나왔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디카페인 생두의 용매는 극히 소량만 남아있고 또 휘발성이 강해요. 그런데 이제 로스팅을 하게 되잖아요. 로스팅을 하면 거의 200도까지 가니까 그 사이에 용매가 다 날아갑니다. 거의 남아있을 가능성, 우리가 마실 가능성 굉장히 희박합니다. 근데 어쨌든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용매를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디카페인 공정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로스팅하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음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적은 영향을 받지만 사람들이 이 논란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업계에서는 이제 다른 용매를 이제 막 찾았습니다. 지금은 메틸렌 클로라이 혹은 에틸 아세테이트를 용매로 사용하고 에틸 아세테이트 용매는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청정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용매제를 찾은 거군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1980년대 스위스 업체 코펙스사가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물만으로 사용하는 카페인 제거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공정이 복잡한데요. 높은 온도의 물에 이제 생두를 담가요. 그러면 생두에서 물에 녹는 수용성 성분이 전부 빠져나옵니다. 이 물을 특수한 활성탄으로 걸러가지고 카페인만 제거하는 거예요.
카페인 빼고 그러니까 커피에서 나올 수 있는 성분을 다 이 물에다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첫 번째 담갔던 생두는 폐기해버리고 새로운 생두를 물에다 담급니다. 아, 조금 전에 그 수용성 성분이 빠져나왔던 그 물에다가 담그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는 카페인을 제거했으니까. 네, 카페인 빼고 나머지 모든 성분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에 담그게 되면 이 새로운 생두 입장에서는 수용성 성분을 밖으로 내보내고 싶은데 이미 걔네들이 물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투압 반응 때문에 나오지 않고 아까 하나 없었던 거 카페인은 빠져나옵니다. 이런 방법입니다. 야, 이제 과학적인 원리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스위스 워터 방식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원래 스위스 업체가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아까 용매를 사용하는 것보다 좀 시간도 걸리고 비싸지고 그렇네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산화탄소 탱크에 증기 처리된 생두를 넣어서 카페인을 제거합니다. 이제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낮은 온도로 하면 거의 이제 액체 상태가 되는데요. 그때 이렇게 이산화탄소에 담가두는 셈이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카페인과 이제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데요. 활성탄도 용매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법.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에 이제 해롭지 않다는 게 너무 잘 증명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고요. 앞으로 미래의 디카페인 방식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아직은 소량만 이런 방식으로 생산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주로 요즘에 활용하는 방법은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울까요? 지금은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워터 방식이나 용매를 사용하는 방식이 더 많이 쓰이고 있고요. 네. 세 가지 방법 다 시장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있고. 방식입니다. 근데 CO2 방식은 아직은 상대적으로 조금 드문 정도? 네. 네. 그 이제 디카페인 커피 마실 때 요거 좀 잘 기억했다가 아는 척 한번 해봐야겠어요. 너는 디카페인 커피 어떻게 만드는지 아니? 이러면서. 참고로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경우는 첫 번째 용매를 사용한 경우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 그냥 디카페인이다라고만 나왔을 때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샵의 특성이나 이런 곳에 따라서 설명을 길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제 뭐 CO2 방식이라든지 스위스 워터 방식 같은 경우는 좀 태그를 달아주는 경우들이 있고 태그가 아예 없는 경우들은 이제 첫 번째 용매를 사용하는. 네. 그래요. 뭐 어쨌든 그만큼 커피를 마시고자 하는 그 욕구가 이런 디카페인까지 만들어내는 그 모든 과정, 공법들이 또 발달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열정이 어마어마하니까 끊임없이 개발되는 것 같고 더 품질 좋은 디카페인 커피들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게 무슨 처리 과정에서 향미 손실을 좀 가지고 온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또 막상 이렇게 디카페인 처리된 커피를 가지고 오면 볶는 게 좀 달라요. 데이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로스터 입장에서는 세심히 신경을 더 써줘야 될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로스터들은 커피를 좋아하고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볶다 보니까 이거 디카페인을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되나?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날로 시장이 커지고 있고 날로 맛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와중에 우리 3339번님은 하루에 그 설탕 넣은 커피를 7, 8잔을 드신대요. 그런데 잠을 잘 주무신다고. 이건 축복 아닙니까? 네, 예전에 커피 자판기가 유행했을 때 생각해보면 매시간도 마시고 다들 잘 사셨는데. 근데 건강 생각해서 살짝 줄이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9050번님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항상 공복에 진한 커피를 마시는데 공복에 마시는 커피 괜찮을까요? 라고 좀 걱정을 하셨어요. 네, 제가 이거 때문에 좀 오늘 준비할 때 찾아봤는데 이제 위에 좀 안 좋다 이러지 않냐 이것도 근데 안 좋다고 결론이 나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생활정보 973에 의료 프로그램 같았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 마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이 커피 한 잔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요. 거기에 어울리는 곡, 오늘은 또 어떤 곡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곡은 This Bitter Earth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디아나 워싱턴이 불러가지고 60년대 히트를 했던 곡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 싶었던 버전은 네오클래식의 거장인 막스 리터의
On the Nature of Daylight라는 연주곡과 섞인 버전이에요. On the Nature of Daylight라는 연주곡 위에 The Bitter Earth라는 곡이 입혀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원래 티나 워싱턴의 목소리를 거의 샘플링 해가지고 했던 버전이 있고, 네. 이거를 또 다른 사람이 연주한 버전이 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올린 연주자 다니엘 호프가 코로나 시절에 자기 집에서 연주회하고 녹음한 버전이 있어요. 앨범 제목은 뭐 다니엘 호프 at home이라는 제목의 앨범인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보컬이 독일 싱어로 조이 델라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 대표님과도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향긋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니엘 호프가 연주한 버전의 This Bitter Earth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 안전운전 부탁드리고요. 저는 3부에서 함께하겠습니다.